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가을 국회를 통과해서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질외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외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 시행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개최하시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 이 모임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오갔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6.25 전쟁이 종료된 이후 정말 전방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발생했는데 이 질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 김형호 의원이 처음으로 2003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발의했으면서도 매번 발의가 된 자체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이것을 보상해주면 다른 보상도 다 해줘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문제하고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전방 지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외 피해가 민간인들이 많다는 자체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시회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고 또 정부를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명회, 간담회, 전시회 이런 걸 많이 했죠, 제가. 아, 그러셨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몹시 반가워하셨겠습니다. 네. 이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셨던 당초의 입법 배경이랄까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전쟁이 지났지만 지금 휴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꼭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발로셨겠죠. 제가 자란 곳이 이제 접경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이웃에서 직접 질외 피해를 보는 걸 제가 보고 자랐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왜냐하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장이 아주 큰 부상을 입고 그러니까 그러한 남은 가족들의 생계라는 것이 우리의 아주 저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꼭 줘야겠다. 이것은 질외라는 자체가 군에서 운영한 것이고 전쟁에 대비한 것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본다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가 유엔에 질외 피해자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거나 질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엔에 우리가 기금을 낸 것이 한 88억 원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왜 안 하느냐.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를 설득하셨군요. 했죠. 그게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그 말씀으로 불식시킬 수가 있었네요. 네. 근데 현재 그 질외 피해자 유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도 파악해 보셨죠? 2011년도에 강원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한 200분이 이제 훨씬 넘는 분이 있고 경기도도 있고 해서 경기도 강원도만 2011년도에 파악한 숫자로 한 340분 정도가 돌아가시거나 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또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죠. 피해를 보셨지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방 상황을 잘 모르는 이제 후방에서만 주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아니 질외는 전쟁 때만 있는 거지 그게 아직도 있나? 그리고 그게 지금 터지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궁금하고요. 최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고충들을 겪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질외라는 제품 자체가 땅에다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도 상하지 않도록 재질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6.25 때의 질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게 기능이 녹슬지 않고 계속 기능이 살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쓰죠. 쓸 때 아예.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길은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터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뢰들이 우리가 휴전하는 당시에 휴전선 지역에서 남과 북이 양쪽이 공이 다 지뢰를 뿌리거나 네. 매설하거나 또 밤에 은밀하게 침투할 곳에다가 또 지뢰를 묻어놓거나 네네.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비에 의해서 유실되기도 하고 아하. 또 뭐 이제 그 산사태가 나서 흘러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 후방 어디론가 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한 목함 지뢰가 장마 때문에 떠내려와서 한강 하구에서 터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지금 지뢰 자체가 순수하게 대한민국이 설치한 것만이 아니라 네. 지금도 북한 지뢰에 의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지금도 나오죠. 그럼 얼마나 더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알기 어렵겠군요. 숫자로 이제 6.25 때에 매설한 거하고 그 이후에 매설한 거 해서 뭐 지금 뭐 100만 발이니 몇 발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통행해야 될 곳, 예, 또 예. 우리가 국토 개발해야 될 곳, 예, 예. 농경지로 쓸 곳 이런 예. 것들은 지금도 민원이 있으면 군에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능도 여전합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망가진 것도 있지만 네네. 아직도 성능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사망에 이르는 분도 계시고 많죠. 혹은 사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네, 네. 제가 양구에서 만났던 분은 네. 이런 분이 계세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자기 그 남편하고 아들하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저런. 그리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네. 이 작은 아들을 삼촌이 또 데리고 같이 나무를 하러 갔다 두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아유 세상에. 저런.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예.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또 나무를 하러 갔다 이분도 지뢰를 밟으셨어요. 그 다리를 잃으셨어요. 저런. 그래서 그리고 아들이 한 분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 보면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복지라는 게 뭐냐 할 때 정말 밑에 바닥까지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예. 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제 지뢰 피해자 주민들로서는 정말 오랫동안 염원하던 그런 법인데 핵심 내용을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4월 15일부터 네. 2년간 접수를 받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국방부에서 지뢰 피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보상액을 결정해서 네. 신청하고 5개월 이내에 그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지뢰 피해 그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지금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양구, 철원, 인제 이쪽은 네네. 지자체 안에 담당 공무원을 지명을 해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직접 우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하거나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국가 배상 청구권 제도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이냐 아니냐 했는데 보상이라는 말 때문에 13년 동안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위로라고 바꿨죠, 용어를.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상으로 가도록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들 신청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한 140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간을 빌어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2015년 4월 15일부터 만 2년이니까 네. 2017년 4월 14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지뢰 피해를 신청하고 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 방위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예, 예. 아마 그 방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네. 단어인데요.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방산 비리에 대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듣고 보실 겁니다. 네, 그럼 방산 비리라는 게 왜 생기느냐? 네, 계약을 하고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뇌물이 오고 가고 또 법규를 지키지 않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하는 데 따른 사실은 계약자하고 발주자하고 네. 청렴 서약서를 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서약서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걸 계약의 조건으로 넣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렴 서약서를 쓰는 사람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산을 담당하는 사람, 네. 방사청에 근무하는 사람, 네. 또 방산 분야 연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원, 네. 그다음에 계약을 방산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1차 계약자. 네. 근데 예를 들어 탱크를 하나 만들어도 예.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지만 네. 엔진 따로 만들고 포 따로 만들고 다 갖다 조립을 하거든요. 아. 근데 예. 이 협력업체라 그러죠. 예. 이 협력업체는 그 청렴서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그 관련한 자들만 쓰는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청업체, 네네. 협력업체 예. 여기서 제일 오히려 많이 발생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아.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 계약자하고만 청렴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하. 그러면 그 주 계약하는 회사와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 여기까지도 청렴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그 방산 비리가 발생한 것들 보면 이래서 통영함 그럼 통영함을 납품하는 곳은 어디하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우라든가 STX라든가 큰 그 조선소하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조선소에 또 납품하는 엔진 납품하고 그렇겠죠. 소나 납품하고 예. 뭐 전부 납품한 레이더 네. 납품하는 예, 예. 이 회사들은 청렴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번에도 발생한 것이 그 아래 회사들하고 다 생긴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같이 청렴 기관의 대상 업체로 포함을 시키자. 이래서 이제 청렴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그 업체는 본인이 납품하는 그 주 회사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죠. 이 발주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계약할 때도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고. 아이고 복잡합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청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청렴 계약서에는 우선 가장 큰 게 부조리한 방법, 그러니까 뇌물을 공유하든가 네. 또 법을 어기든가 네. 이런 것으로 계약했을 때 제재를 받도록 하고 다음에 입찰을 못하도록 하고 아 그럼 모든 걸 약속해 놓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가져왔는데 아 가져오셨습니까? 아주 이런 것을 네. 완전하게 이제 불공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네. 속말로 어떤 처벌에도 받겠다. 예. 이런 계약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으면 한 소절만 좀 알려주십시오.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뇌물을 공유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뭐 처벌하든가 이런 걸 일체 못하게 하고 그렇군요. 또 내가 연구한 성과를 그걸 남한테 팔아먹지 못하게 하고 아하.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서약서를 내 손으로 그 사인을 해가면서 제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이랄까요? 사명감이 더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선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선서는 형식적인 거지만 이거는 청렴계약서가 구속력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네. 이거는 이게 계약 조건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청렴 계약서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넓힌다고 해주셨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 계약업체가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있고 그 협력업체 또 2차 협력업체가 2차, 있는데 네. 2차 협력업체는 아니고 1차 협력업체까지는 해야겠다 최소한. 예. 뭐 전부 다 하라 그러면 모든 수가 부품만 없죠. 들어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 지금 주 계약자 이외에 1차 협력업체까지 그것도 이제 청렴 액수를 서약서. 정해서. 그래서 액수도 얼마 이상. 예. 예. 그 대통령령으로 그걸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청렴 서약서가 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됩니다. 네. 예.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여야
의원님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방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고, 네. 근데 업체에서는 좀 이의를 좀 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같이 조그만 회사한테까지도 이렇게 하냐? 네. 그렇게 이의를 다는데 이제 방산 비리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이런 상황에서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벌써 과거에도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그 제재다. 네. 이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미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방산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리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도 특별히 이제 반대하지 네. 않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올해 주력하시는 현안이 있으신지 혹은 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강원도가 사실은 SOC 사업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개군을 맡고 있고 이 4개군이 서울 면적의 한 7배 정도가 되는데 네. 고속도로도 하나도 없고 네. 철도도 없고 이런 상태고 2개군은 군청 소재지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4차선 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에 중점을 두는데 그중에서도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로 가는 고속화 철도 이거를 지금 가장 지금 제가 그 공을 들이고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자체에 지금 이제 가뭄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서 진짜 이번에 가뭄이 심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심하죠. 지금도 지속되고 네. 있고요. 급수를 지금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원을 확보해서 네. 상수도를 이제는 저희 지역은 상수도를 안 쓰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땅에다 그냥 지하수 파이프 묻어서 네. 그냥 먹고 하는데 예.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상수도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멀리 봐서 좀 힘을 좀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접경 지역에 실제로 이제 민간과 군인 간의 이 군사 시설과 관련된 문제, 근데 여기를 좀 더 원활하게 풀어서 주민들 생업 활동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 탈북민들 중에서 군에 입영을 안 합니다. 청년들이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안 가죠 군대를. 네. 지금 가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공군의 병사 한 명 있어요. 지금. 네, 네. 전군에. 그래서 이제 우리 똑같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 네네. 우리가 청문회 할 때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군대 안 간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네네.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정상적인 국민과 똑같이 대접하려면 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똑같이 주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특례 조항으로 군에 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똑같이 하자 이제는. 네.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한테 제가 여론도 물어보고 이러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역에 대해서 형평성을 같이 가자. 이 부분 하나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민하는 게 많으십니다. 네. 해오신 일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은데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